안녕, 반가워. 나는 지난 영상에서 이서가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했던 바로 그 친구, 최재영이야. 하. 나는 책에 대한 감상을 좀 같이 나누고 생각을 나누면서 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하면서 너와 좋은 친구가 되고 싶어. 나랑 친구 해줄래? 싫어도 할 수 없어.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이서가 읽어줬던 그 책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 바로 앙투안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이야. 이 책은 초등학교 필독 도서에도 현재 있는지 모르겠어. 나 때는 있었던 것 같아. 그치?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책을 좀 좋아했거든. 그래갖고서는 당연하게 필독 도서니까 읽었던 것 같아. 그 다음에 중학생, 그 다음에 고등학생 때도, 대학생 때도 읽고 뭐 취직 준비할 때도 읽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이번에도 영상 준비하면서 읽어봤는데 때에 따라서 가장 느낌이 다른 책은 어린 왕자 좀 그런 편인 것 같아. 이번에도 좀 달랐어. 그래가지고 내가 엄청나게 많은 양의 작가 조사를 했었어. 이 사람이 이 책을 쓰는데 어떠한 일생을 겪었고 이 책이 그 작가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되게 중요한 책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작가에 대한 얘기도 좀 살펴보고 책에 대한 얘기도 살펴보면서 내가 주관적으로 느꼈던 생각들을 공유하고 싶어. 너의 이야기도 들려줄 거잖아. 그러니까 내 얘기도 잘 들어봐. 알겠지? 나 생텍쥐페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조사를 했었는데 거의 약간 스크립트 한 장 분량이 엄청나게 많은 양을 조사를 했어. 선생님처럼 막 이렇게 뭐 생텍쥐페리는 이랬고 저랬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간략하게 생텍쥐페리가 어떤 20대를 보냈는지를 좀 중점으로 보려고 해. 일단 생텍쥐페리는 1900년에 프랑스 리옹에서 태어나. 딱 12살이 되던 해 1912년에 비행기라는 걸 처음 타보게 된 거야. 이 친구가 12살의 어린 마음으로 감명 깊게 그 비행기를 탄 거지. 그래서 그 비행기 탄 경험을 바탕으로 또 시를 써. 그러면서 이제 12살 마음에 꽃이 피기 시작한 거야. 난 비행기 조종하는 사람 되고 싶고 작가도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꿈을 품게 돼. 그러고 나서 21살 때 군에 입대를 해서 항공정비병으로 근무를 하게 된단 말이야. 뚝딱뚝딱뚝딱 이렇게 막 고치는 사람을 한 거지. 조종사는 아니고. 고치는 사람을 하다 보니까 내가 옛날에 비행기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던 그 기억이 떠올랐겠지? 그래서 민간 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도 취득을 하고 군용기 조종 면허장도 취득을 하게 돼. 그러다가 한 해가 지나고 나서 어떤 사고가 있었나 봐. 사고로 이제 소위로 제대를 하게 돼. 제대를 하는데 그때도 생텍쥐페리가 22살의 어린 나이에 약혼녀가 있었던 거지. 약혼녀가 안 돼요. 다시 군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막 이러니까 그래. 내가 약혼녀의 말대로 내가 군에 입대하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약혼녀의 뜻대로 군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게 되고 사회생활로 뛰어들게 돼. 그게 23살. 1923년이야. 회계사 일도 해보고 타일 회사에서 제품 검수원 일도 해보는 것 같아. 자동차 영업장에서 트럭 상품 외판원 일을 하게 돼. 여기서 좀 되게 힘든 일이 있어. 외판원이면 영업사원이잖아. 지금 영업사원인데 1년 6개월 근무하면서 트럭을 딱 한 대 팔고 회사를 퇴사하게 돼. 진짜 맞지 않은 일을 하면은 얼마나 힘들어. 그거 영업사원이 물건을 딱 하나 팔고 퇴사를 했는데 그 기간이 1년 6개월이라고 한다면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1926년에 단편소설 비행사를 발표하게 돼. 그러니까 이때 이제 26살에 작가가 되는 거지. 안타깝게도 그때 그 군입대를 하려고 했을 때 그러지 마세요 막 이랬던 약혼녀와 파혼을 하게 돼. 파혼을 하고 끝내는 본격적으로 이제 조종사, 비행기 조종사 일을 하게 되는데 민간 항공사에서 항공 우편을 배달하는 비행기 조종사가 돼.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 그 마음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작가로서도 데뷔를 하고 비행기 조종사로서도 일을 얻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삶의 틀이 좀 갖춰지게 되는 거야. 요즘 사회에도 본캐 그리고 부캐라는 개념이 있잖아. 게임에도 본계정이라는 게 있고 부계정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메인 캐릭터, 내가 즐거워하는 부 캐릭터가 있는 거지.
그게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유재석님인 것 같아. 유산슬. 유재석님은 이제 한 국민 MC, 존경할 수 있는 연예인이잖아. 근데 유산슬이라는 이름으로 트로트 가수도 막 도전을 해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본 캐릭터, 부 캐릭터의 그런 트렌드라고 보거든. 그러니까 생택지 페리는 그렇게 20대를 보낸 거야. 그래서 사회생활 하면서 막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막 트럭 한 대밖에 못 받았어. 나는 어떡해. 막 이렇게 하고 무너졌던 게 아니라 계속 그 마음속에 그 꿈을 가지고서는 살아갔던 거야. 그러니까 그런 20대를 보냈다는 점이 나는 상당히 마음에 와 닿았던 것 같아. 아, 나도 꿈을 잃지 않고 좀 살아야 할 텐데 이런 생각도 들고 나의 꿈에 대해서 궁금하면은 계속 보도록 해. 구독, 좋아요, 알지? 자, 그럼 이제는 어린 왕자 책에 대해서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나는 이 책을 두 가지 이야기로 나누었어. 그래서 첫 번째 스토리인 어린 왕자와 첫 관계를 맺는 장미, 그리고 여우. 그러니까 지난 영상에서 이서가 읽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느꼈던 것들을 좀 같이 공유하고 싶어. 어린 왕자에 있는 첫 번째 이야기는 어린 왕자가 처음으로 관계를 맺는 이야기, 그리고 그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 이야기라고 나는 봤어. 그래서 그 어린 왕자의 줄거리를 내가 좀 설명을 해줄게. 자, 어린 왕자의 세상이 진짜 이만했어. 아, 오케이. 요렇게 이렇게. 자, 어린 왕자의 세상이 요만했어. 이 세상에 요만한 어린 왕자가 이 별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 이 별에서 어린 왕자가 했던 일은 뭐냐면은 바오밥 나무에 씨앗이 올라서 바오밥 나무가 자랐을 때 그걸 파내는 일만 했던 거야. 이거는 별을 부실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바오밥 나무만 파낸단 말이야. 그런데 이 세상에 어느 날 바람이 불어와서 씨앗이 뿅 날라와가지고선 거기서 장미가 피게 돼. 장미가 이렇게 뿅 태어나니까 어린 왕자가 보니까 장미가 너무 이쁜 거야. 어린 왕자는 첫눈에 반하잖아. 이쁘다. 진짜 이쁘다. 그 세상에 바오밥 나무 갈색이었는데 장미 씨뻘겋게 나왔으니까 얼마나 이쁘겠어, 걔 눈에는. 장미가 이제 어린 왕자를 힘들게 하기 시작한 거야. 너무 추워요. 바람막이를 가져다 주세요. 막 이러고. 호랑이가 무서워요. 유리덮개 씌워주세요. 막 이러고 이러니까 어린 왕자가 이제 버거웠던 거지. 뭐 해달라는 게 많아. 짜증도 많고 불만도 많고 이러니까 어린 왕자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 장미를 떠나게 돼. 그게 나는 첫 번째 스토리의 앞부분이라고 생각해. 너무 이뻤던 장미와 너무 아름다웠던 어린 왕자의 순수한 마음이 만났는데 이들은 사실 굉장히 미성숙한 사랑을 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 어린 왕자 입장에서는 요만한 별에서 여기서 혼자 살다가 장미와 생전 처음 관계를 맺기 시작한 거였거든. 그저 순수한 마음에 사랑을 했던 거지. 장미도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미성숙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서로가 미성숙한 사랑을 시작한 거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 건 뭐였냐면은 어린 왕자와 장미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 가족으로 봐도 괜찮고 친구로 봐도 괜찮고 심지어 연인으로 봐도 괜찮다는 거거든. 그 얘기는 뭐냐? 바로 그저 관계라는 거야. 우리로 말하면은 인간관계인 거지. 그러니까 첫 인간관계에서 장미와 어린 왕자는 굉장히 미성숙했다. 어린 왕자는 그런 카탈스러운 장미를 떠나기를 결정해. 자, 그 떠날 때 마음을 좀 생각을 해봤어. 어린 왕자는 어떤 생각이 들고 장미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난 똑같았을 것 같아. 내가 조금 더 잘할걸. 내가 조금 더 참을걸. 내가 조금 더 이해해볼걸. 별 생각이 다 들었겠지. 이건 마치 이별할 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어린 왕자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여행을 시작하게 돼. 여러 가지 별에 가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 이상해 막 이런 별도 많이 가보게 되고 이해 안 돼 이런 별도 많이 가보게 돼. 그러다가 어린 왕자가 만나게 되는 두 번째 관계가 바로 여우인 것 같아. 여우는 저 멀리서 갑자기 와갖고서는 안녕 막 이렇게 인사를 해. 어린 왕자 이제 마음이 너무 슬퍼서 나랑 친구를 해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우와 어린 왕자가 좀 가까이 친해지게 돼. 그러면서 여우가 길들여줘 라는 말을 해. 근데 그 길들여줘 라는 말이 관계를 맺는다 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고 관계를 맺는 법에 대해서도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해줘. 여우가 그리고 명대사를 많이 하지. 그 여우 부분을 읽을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은 가장 훌륭한 대사인 것 같아. 어린 왕자가 여우한테서 인간관계를 맺는 법, 좋은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고 결심을 하지. 나는 장미에게로 돌아가야겠다. 왜냐하면은 장미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야.
어쨌든 어린 왕자가 성장을 해가면서 첫 번째 관계였던 장미에게서 아픔을 겪고 두 번째 관계였던 여우에게서 관계를 어떻게 맺는지를 배우고 어린 왕자는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지. 그게 내가 생각한 첫 번째 이야기인 것 같아.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은 어린 왕자 이야기 속에 나오는 조종사와 어린 왕자와의 관계가 두 번째 이야기라고 봤어. 생텍쥐페리는 조종사에게 자신을 많이 투영을 한 것 같아. 근데 이야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조종사가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막에 떨어져. 열악한 환경에 떨어지게 돼. 비행기를 고쳐야겠다라고 앉아서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어떤 꼬마애가 와. 양 한 마리만 그려줘요.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비행사가 코끼리를 먹은 보아뱀 그림을 꼬마애한테 보여줘. 코끼리를 먹은 보아뱀 그림이 뭐냐면은 이 조종사가 어렸을 때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서 그 보아뱀이 이제 동물을 씹지 않고 씹어 삼킨다는 게 충격을 받아서 코끼리를 먹는 걸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 있단 말이야. 그걸 어른들한테 이제 보여줬는데 어른들이 야 이딴 거 그리지 말고 공부나 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너 수학해라 너 영어 해라 막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서 그 화가로서의 꿈을 접는다라는 이야기가 앞에서 좀 나오거든. 그 그림을 어린 왕자한테 보여주는데 이런 무서운 보아뱀은 안 돼요. 이건 너무 무서워요. 양 한 마리만 그려줘요. 이런단 말이야. 어린 왕자가 바로 그 그림을 알아봤다는 사실로 봤을 때 그 이 책에 나오는 비행기 조종사도 생텍쥐페리에게 투영된 조종사지만 어린 왕자도 투영시킨 자신의 어린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면서 이제 조종사는 사실 그 어린 왕자가 너무 귀찮았어. 근데 어린 왕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린 왕자를 사랑하게 돼. 자, 근데 여기서 내가 주목했던 점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이 조종사는 사막에서 어린 왕자를 만났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뒤로 돌아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사막까지 가서야 자신의 어린 시절의 순수함을 만났다라고 생각을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첫 번째 이야기는 어린 왕자가 장미랑 헤어지면서 있었던 일. 두 번째 이야기는 사막에 떨어진 조종사가 어린 왕자를 만나면서 일어난 일. 이렇게 두 가지 스토리로 책을 이해해도 참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제 이 영상을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생텍쥐페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확인을 해보면은 1939년에 프랑스의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지게 되고 생텍쥐페리는 군인, 비행기 조종사로서 그 전쟁에 참전을 하게 돼. 마음이 너무 어려웠을 거야. 희망이란 찾기 어려웠겠지. 그만큼 냉혹하고 잔혹한 현실 속에서 생텍쥐페리는 이 책 어린 왕자를 출간하게 되는 거야. 어쩌면 생텍쥐페리는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쟁 속에서 순수함을 잃고 싶지 않았던 것 같고 그 순수함을 찾고 싶었던 것 같아. 정말로 생텍쥐페리가 찾고 싶었던 거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의 희망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내가 이 책의 마지막은 이야기하지 않을 거야. 원하면 사서 봐. 마지막이 궁금하면 직접 읽어보도록 해. 책은 직접 읽는데 정말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생텍쥐페리의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을 거야. 마지막 마무리는 내가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너희들이 해줬으면 좋겠어. 결국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너에게 맡기도록 할게. 그러니까 댓글 달고 구독, 좋아요. 나도 사실 순수함을 잃고 싶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야. 나랑 항상 순수하게 살고 싶고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고 울부짖은 적도 많았던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인생은 사랑과 꿈으로 이루어진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그게 바로 어린 왕자가 말하는 순수함의 뭔가 결정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 꿈도 잃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것이 매우 힘들지만 이 책이 뭔가 꿈을 잃지 않고 사랑을 잃지 않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도 어린 왕자가 살아있을 거니까. 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 그 뒤의 이야기는 나에게 또 들려줬으면 좋겠어. 잘 가.